안녕하세요. 자영업 타일입니다. 지금 기름값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였는데 갑자기 1,800원, 1,900원, 어떤 곳은 2,000원이 넘은 곳도 있는데요. 가장 비싼 곳은 휘발유 가격이 무려 2,600원이 넘었을 정도입니다. 가격 상승 속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른 상황인데요. 가격이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의 경우에는 주유를 하려는 차량들이 끝도 없이 줄 서 있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유값은 휘발유값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올라서 택배나 화물운전, 배달 등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께서는 하루아침에 물류비가 폭등을 해서 수입이 대폭 감소해 생계의 위협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기름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저번 주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란이 원유를 운반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 이 여파로 국제유가가 폭등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보통 이러한 국제유가가 폭등하더라도 실제 우리나라 기름값에 반영이 되려면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이 나자마자 주유소 기름값이 폭등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니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은 이미 값이 뛰기 전에 사온 기름인데 재고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바로 가격을 올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기름값 상승이 나타나면서 많은 분들이 더 분노를 표현하셨죠.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국민 경제에 위협을 끼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기름값 폭등이 어떤 구조에서 발생한 건지, 진짜 기름값 인상의 범위는 누구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기름값 구조에 대해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름값이 올라가면 무조건 주유소가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기름 가격은 원유, 정유사, 주유소, 소비자 이 구조를 거쳐 형성됩니다. 원유를 수입해 정제하는 곳이 정유사이고 주유소는 이 기름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소매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사오는 가격을 업계에서는 입금가라고 부르는데요.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이 바로 주유소의 매입 가격이 되는 구조입니다. 주유소는 이 입금가에 일정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데요. 이러한 기름 가격 구조를 보면 세금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기름 가격의 약 절반 정도가 세금으로 구성되었는데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는 현재 일부 인하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최근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서 휘발유는 약 7%, 경유와 LPG는 약 10% 수준의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및 매입가를 차감한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평균 마진은 리터당 약 30원에서 80원 정도 수준입니다. 매출액이 높은 것에 비해 마진율은 상당히 적은 업종인데요.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갈 때는 주유소, 정유사, 세금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함께 봐야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번에는 기름값이 이렇게 빨리 올랐을까요? 이번 기름값 상승에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특징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통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기름값은 2주에서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인 흐름을 보면 보통 이렇게 움직입니다. 먼저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정유사가 공급 가격의 일부만 먼저 반영합니다. 그러면 주유소는 이 가격으로 기름을 한 번 더 사입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재고가 한 번 더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소비자가 보는 주유소 가격은 이 재고가 소진되는 과정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국제유가 상승, 정유사 일부 반영, 주유소 재고 확보, 이후 가격 점진 상승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전쟁 이슈가 발생하자마자 정유사가 공급 가격을 굉장히 빠르게 올린 건데요. 3월 1일 새벽에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3월 4일 아침에 주유소에 통보한 주문 입금가를 확인해보면 휘발유는 1,905원, 경유는 무려 1,990원의 단가를 통보하였습니다. 3월 3일 오전에는 휘발유 1,715원, 경유 1,650원이었던 공급 단가가 하루 만에 휘발유 190원, 경유 250원이 폭등한 거죠. 한 곳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정유사가 가격을 동시에 인상하였습니다. 거기에 정유사 영업사원이 보낸 문자를 보면 지난주 대비 현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니 금준에 1, 2유치 재고를 추가 확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번에는 국제유가 상승, 정유사 공급가격 빠르게 반영, 주유소 매입가격 급등 이 과정이 불과 몇 일 사이에 동시에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유소 입장에서는 앞으로 들어올 기름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을 고려해 판매 가격을 빠르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유소에는 기존에 들여놓은 재고가 많을 텐데 그건 왜 비싸게 파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평상시라면 이 말이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국제유가가 올라가더라도 주유소는 확보해둔 재고가 있기 때문에 기존 가격으로 판매를 하다가 재고가 소진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천천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정유사에서 공급하는 가격, 즉 입금가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휘발유 입금가는 1,900원대, 경유 2,200원에서 2,300원대까지 너무 빠른 기간에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유소 입장에서는 현재 재고를 다 판매한 뒤에는 기존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기름을 다시 사와야 하는 상황이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름 가격을 고려해 판매 가격을 미리 조정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 겁니다. 거기에 주유소들 대부분이 고정 거래처나 단골 고객들이 많이 있는데요. 재고가 소진된 이후 가격을 갑자기 크게 올리게 되면 오히려 영업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재고가 남아있더라도 앞으로 더 공급 가격을 고려해 가격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소규모 주유소의 경우에는 재고라고 해봐야 주유소 탱크 몇 개가 전부인데 장사 잘 되는 곳은 탱크에 풀로 채워놔봐야 3, 4일도 못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재고가 충분히 쌓이는 상황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기름 가격이 바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주유소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대부분 사후 정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정유사가 추정한 가격으로 기름값을 일단 내고 향후 월말에 확정가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기름을 정확히 얼마에 사는지도 알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폭등하는 구간에서는 월말 정산 시에 구입했던 단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정유사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주유소 입장에서도 단가를 낮게 받기가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파는 기름을 내가 얼마에 샀는지도 모르고 팔고 있는 게 현재 주유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름값 문제 역시 단순히 한쪽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기름값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품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매점 매석이나 담합 같은 불법 행위가 있는지 강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만약 실제로 정유사나 주유소에서 가격 담합이나 매점 매석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강하게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유소 업계의 경우 7년간 1,000곳 이상이 폐업할 정도로 업계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는 주유소 영업이익률은 1991년 17.8%에서 2023년에는 1.7%까지 등락한 상황으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름값 문제 역시 단순히 한쪽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제유가, 정유사 공급 가격, 그리고 주유소 구조까지 여러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주면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동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이번 기름값 상승이 여기서 끝이 아닌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름값의 경우 자영업에도 큰 영향을 끼친 만큼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기름값 폭등, 뭐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